네, 떠평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요. 오늘 떠평은요, 어떤 분이 정재학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목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인가? 무거운 얘기인데요. 꼭 한번 이게 논의를 하고 지나갈 내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북한이 그동안 힘써 길러온 민노총 이하 경기동부연합 등 간첩 조직들이 무너지는 꼴을 가만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민노총은 북한이 펼쳐놓은 공산혁명의 최전선이다. 남한 정권과 싸우는 실제하는 전투 조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파업 사태는 민노총만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은 민노총 외에 수많은 곳에 전선을 펼쳐놓고 있다. 다만 민노총은 합법을 가장한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북한 적화통일의 가시적인 일선일 뿐이다. 나머지는 제도의 그늘과 대중의 등 뒤에 숨어 있다.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닌 것이다. 그 고정 간첩들은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대중 속에 숨어서 대중을 따라 움직이는 대중 추수라고 부르는 북한의 혁명 전략에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민노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민노총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전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민노총의 상위 집단인 범민련일 가능성이 크다. 범민련은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의 후신이다. 종교계 간첩들은 천주교 신부들을 통해 이미 드러난 이상 여론의 매를 피해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 만약 다시 움직인다면 분신 자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지 모른다.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 불교계에 숨어있는 붉은 중들, 원불교원사, 대순진리교 등도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범민련은 직접 등장하기보다는 조용히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준비할 것이다. 테러를 기획한다는 뜻이다. 민노총 파업보다 정권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렬한 공포를 줄 수 있는 남노당식 요인 암살과 시설 테러와 함께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얼마 전 일어난 가스 저장소 화재는 불을 낼래야 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화재 방비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일어났다. 그런 곳에 불이 났다는 것은 간첩 소행일 수밖에 없다.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들이 공단과 공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테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보낸 고정 간첩들이 오래전부터 주요 요인들의 주변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테러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면 정몽헌이나 박원순, 노회찬처럼 제거가 손쉬운 대상을 택하리라 본다. 아마 그들은 지금쯤 한동훈이나 원희룡보다는 이재명의 암살 효용성을 가능해 보고 있을 것이다. 이어서 제2의 제주 4.3 폭동과 여수 반란 사건도 윤석열 탄핵을 위한 가능성의 범주에 놓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범민련마저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북한이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과 공산인민공화국이 벌이는 승패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종북 주사파는 북한이 보내고 양성한 간첩들의 다른 이름이다. 그들은 간첩이다. 난파 간첩과 고정 간첩과 자생 간첩 그리고 이적 단체를 통틀어 간첩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통일전선의 전위 조직이다. 현재 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정계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고로 이들은 간첩들이며 대한민국의 적이다. 북한은 김여정을 통해 윤석열 탄핵 폭동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런 일은 수없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 역시 북한의 지령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었다. 여의치 않으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처럼 북한이 직접 나설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비극을 논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과 피와 고통의 근원은 북한이며 간첩을 양성하는 에너지도 북한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우리 내부에 마약을 유통시키고 보이스피싱까지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없애지 않으면 종북 주사파와 간첩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뻐꾸기 어미를 없애지 않으면 뻐꾸기는 계속 알을 낳는다. 이들이 늘어날수록 탕나는 계속될 것이고 숨은 뻐꾸기 천지가 된다. 이제 우리는 민노총과의 전쟁을 끝내고 뻐꾸기 새끼 간첩 소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마저 못하게 막아버린 문재인과 주변 인물들의 간첩 혐의도 조사해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진보라는 이름 그 뒤에 웅크린 범민련을 상대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제2의 여순반란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을 제거하기 위해 나아가 민족의 융성과 간도 땅 고토 수복을 위해 우리는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북진 통일을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그를 홍진이 모셔옴 이렇게 단체 도에 올려주셔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글이 극우, 수구 꼴통의
개념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에 상당히 99% 이상 동의합니다. 민노총은 합법적인 친위부대고 주사파를 넘어 북한 그다음에 그 넘어 중국의 친위부대가 민노총이 합법적인 친위부대. 근데 민노총이 합법적인 친위부대가 뒤집어 엎는데 실패한다면 이 글에서 지적한 대로 범민련 같은 진짜 불법 단체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도 불법 이적 단체들을 속아내느라고 그래도 일부는 속아냈어요. 일부요. 다는 속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이 또 이름 바꿔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 일부 핵심들이 감옥 이석희 같은 사람이 이제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밑에 사람들이 이름 바꿔서 그 조직을 또 지하에서 또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또 이적단체가 돼서 처벌받으면 또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만 살짝 마치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름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국민의힘당이 이름을 얼마나 바꿨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이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쭉 이어온 거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더불어민주당 지금이지만 뭐 쭈쭈쭈 새천년 민주당 무슨 쭉 나왔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 조금씩 이합집산으로 조금씩 바뀌고 뿌리가 조금씩 바뀌고 그러는데 그 근본은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민노총 등 범민령, 뭐 남노당, 이거는 이제 남노당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남노당이 이제 일망타진되니까 이름 바뀌어가지고 그 잔재 세력들이 또 포섭하고 조금 넘기고, 세력이 쪼그러들었으니까 일정 부분 숨어 있다가 세력을 넓히고 또 넓히고 북한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꿔가지고 또 뭐 범민련 이렇게 하고요. 그게 이제 이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종교계에도 그런 조직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성호 스님도 실천승가인가 뭔가 그 주사파 단체가 불교계에 있다고 폭로했었잖아요. 천주교의 뭐 정의구현 사제단, 이건 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죠. 그거는 주사파 단체, 빨간 단체라는 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무시무시한 단체가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정광훈 목사를 2단으로 몰고 그런 게 다 이게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위에는 어디냐?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중국이고요. 중국의 비호를 받는 북한의 그 파견 내보내는 그 간첩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간첩을 파견하고 교육시키고 전략을 짰던 김국성 선생이 목숨 걸고 탈출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가끔가다가 광화문에서 연설하잖아요. 자기가 간첩을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여기는 이 글에서 나왔듯이 요소에, 그것도 중요한 요소에 간첩들을 다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정쩡한데 왜 박아요? 박을 필요가 없는데. 진짜 박을 필요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첩을 내가 파견하는 입장이면 무슨 시장 통해 뭐 보내겠어요? 뭐 노가다 현장에 보내겠어요? 민노총. 이거 당연히 보내지. 여기 침투시키지. 민노총. 전교조. 당연히 침투시키지. 예? 그죠? 국회? 당연히 침투시키죠. 군? 당연히 침투시키죠. 국정원? 당연히 침투시키죠. 경찰? 거기 수두룩 닭상일 거고. 예. 수두룩이지 뭐. 언론계? 당연히 침투시키죠. 학계? 당연히 침투시키죠. 포섭하죠. 약점 잡죠. 때론 돈 주죠. 포섭하네. 그게 간첩이에요. 포섭당한 게 간첩이에요.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간첩만 간첩이 아니라 그건 직파 간첩. 그 직파 간첩에 의해서 포섭된 사람, 내지는 약점 잡힌 사람. 그리고 북한에 남북 교류 협력 뭐 이런 문제로 북한에 방문했는데 하다 보니까 바바리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히고 비디오 찍혀서 약점으로 콕낀 사람들. 무슨 김일성 장학금이다, 무슨 노무현 장학금이다 해서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뭐 유학자금, 그 다음에 뭐 사업자금, 이거 돈으로 쫙 중국에 또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포섭된 사람들. 중국의 우호적인 거 해라, 남북관계 우호적인 거 하라, 이렇게 영향력 받고 돈 받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기 하니까 그리고 뭣도 모르고 남북 교류 협력 강화하다 보면 거기에 또 콕 껴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거 간첩들이 하는 짓인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미 그 사이에 받은 돈이 너무 많고 한 발짝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깨어나 보니까 이게 간첩 일이네. 처음부터 그런 일 안 시키지. 처음에는 접근해서 협력. 처음에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와주고,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자금 대주고. 처음에는 좋은 아저씨지. 근데 조금씩 약점도 잡히고 돈도 대줬는데, 그 다음에 요거 좀 같이 합시다. 뭐 조금 해지, 남북교류. 좌파들은 남북교류하면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그거 하잖아요. 아태엽처럼. 근데 조금 더, 그게 아니래. 북한에 돈을 송금하려네. 이거 그거 아닌데.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송금했어. 그 다음엔 더 깊숙하게.
아이고, 야, 이거 걸리면 눈 작살나. 아이고, 동무 괜찮수다. 뭐 어떻게, 이제 와서 발 빼려고? 어떻게 까? 그동안 먹은 거 토해내?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들어오면 빼지도 못하고, 이거 할 수 없이 그냥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냐 이거죠. 지금 요소에. 그들이 민노총이 요번에 화물연대 굴복시켰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로 끝난 거겠죠. 오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노총은 합법적인 저들의 주사파 단체일 뿐이지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진짜 폭동을 일삼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아로 조직 같은 데는 주요 기관 시설을 파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불을 지르고 이런 사람, 이런 집단들, 사람을 요인 암살하고 이런 집단들이 스물스물 뭔가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혼란 상황을 야기시켜서 뒤집어 엎기 시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노총 무슨 이번에 약간 굴복시켰다고 안심하다가는 진짜 큰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뒤에는 본격적인 간첩 세력들이 있다. 그건 그 사람들은 또 목숨 걸고 하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섭네요. 간첩들이 이렇게 드글거리는 세상에 국정원은 간첩 잡는 조직을 다 문재인 정부 때 와해시키고 DJ 정부 때부터 손보고 노무현 정부 때 일부 와해시키고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국정원장을 박지원이를 심어서 와해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국정원 조직도 이거 위에 대가리 대기 발령 내렸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100명인가 지난번에 100명 대기 발령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조직이 상당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동안 심어놓은 게 얼마인데 DJ 시절에 물갈이하고 심어놓은 사람들, 노무현 시절에 또 물갈이하고 물갈이라는 건 우파 쫓겨나 안 되는 거죠. 우파 쫓겨나고 이제 주사파 호남 인력 쭉 심어놓고 문재인 시절에 아주 대놓고 심어놓고 완전 거의 다 전멸했을걸요. 근데 100명 대기 발령하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2의 범민령 같은 데서 제대로 무장 폭동을 일으킬 준비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하고 그냥 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과의 그 협조 체제 그건 이제 자금 흐름 같은 거 비트코인 같은 걸로 북한에 가고 오고 여기 간첩들로 가고 오고 이런 중국하고의 비트코인 뭐 이런 이제 해외 정식 송금이 아닌 막 이런 루트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해야 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금 없이 어떻게 조직이 움직입니까? 다 돈이 있어야 조직이 움직이죠. 그 조직이 움직이게 하려면 자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또 대장동 같은 걸로 또 뜯어선 받친 거 가지고 또 이쪽으로 조직으로 오고 간첩 조직으로 전라도에서 시인 정지학 님이 이분 전라도에 애국자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 많습니다. 이분들은 왜 애국자가 이렇게 아주 심도 깊게 파헤칠까요? 전라도에 간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고 간첩 비스무리하게 포섭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그런 걸 보니까 경갑시인에서 이 전라도 시인 정지학이라는 분 같은 분은 아주 뼈저리게 느껴서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가 주장하는 게 통일을 시키고 자유통일을 시키고 김정은을 제거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 주사파 문제든 뭐 전교조 문제든 민노총 문제든 모든 문제가 원천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부시지 않으면 여기 안만 이렇게 싸워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름 바꿔서 또 나오고 이름 바꿔서 또 나오고 만약 두더지 게임 있죠. 여기 치면 이쪽에 툭 튀어나오고 여기 치면 여기 끝나질 않아요 게임이. 그러려면 전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이 두더지 게임의 파워를 끊으면 두더지가 올라가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 파워는 어디냐? 원천은 북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집단 자유통일로 먹어버리든지 김정은을 제거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무섭네요. 작성합시다.